아무도 몰라 했어요. 어떻게 연가시가 이 곤충들을 물로 뛰어들게 하는가, 이거를 어떡하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연가시는 곤충이 아니에요. 연가시는 선충이라고 절지동물인 곤충과는 탈피동물 이런 정도 수준까지 묶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완전 한 수억 년 전에 갈라진 굉장히 머리 떨어진 곤충인데, 이 다른 동물이 어떻게 다른 생물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가, 행동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항상 궁금했죠. 근데 2주일 전에 연구가 나왔는데, 연가시가 이렇게 사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아마 조상에서 일어났겠죠. 가끔 곤충들이나 모든 생물 보면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자기들끼리 유전자가 교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시가 사막이 유전자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사막이 행동에 쓰이는 유전자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 갖고 이제 조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가시가 사막을 조종할 때 쓰이는 유전자를 한 3,100개 정도를 찾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어떤 유전자인지 딱 조사해 보니까는 그중 1,400개가 사마귀로부터 뺏은 유전자다. 그래서 사마귀로부터 유전자를 뺏어서 그걸 사마귀를 조종했다. 물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 또 어떤 반박이 나올지도 모르고 연구 자체도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오염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우리 한국을 강타했던, 심지어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심하면은 아이폰 유저를 꼽등이에 비유하잖아요. 앱등이라 하자, 앱등이 죽지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강렬했으면은 미국에서 들으면 뒤집어질 일인데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근데 그게 영화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적이 밝혀졌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갖고 오는 사건들이 수평적 유전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됩니다. 심지어 곤충이 식물 걸 갖고 온 경우도 발견되고, 응애가 깨구리 거를 뺏은 다음에 뱀한테 주고, 뱀한 걸 뺏어서 깨구리한테 주고, 이런 사건까지 지금 보고되고, 되게 재밌는 주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벌레가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왜냐면 개미집 안에 사는 반날개 있거든요. 얘네들은 개미들 이렇게 페로몬으로 소통을 하니까 그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안녕 친구들 하면서 이렇게 가요. 개미들이 원래 침입자가 오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는데, 얘네들은 속아서 넘어갑니다 하면서 밥도 줘요. 심지어 곤충 독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가래가 있는데, 가래 같은 경우는 카라리린이라는 독을 분비해서 신경독이라서 또 원래 같은 게 되게 강렬한 독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수컷이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암컷한테 선물로 줘요. 짝짓기 선물로. 나는 결혼해줘 해서 이 독을 주면은 암컷이랑 짝짓기하고, 암컷은 이 받은 독을 알에 잘 발라가지고 이걸 바르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쓰는데, 딱정벌레들이 그중에 좀 유명한 게 이제 탑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가스 제조실이 막 있어가지고,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벤조킬린 뭐가 있고 과산수소가 있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총매반을 일으켜서 빵 터트리면 이제 한 100도씨 넘는 고압 고열의 가스를 내뿜으면서 이제 먹이를 사냥한 포유류 같은 포식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하죠. 뱀한테 주고, 뱀한 걸 뺏어서 깨구리한테 주고, 이런 사건까지 지금 보고되고, 되게 재밌는 주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 많죠. 울포나비부터 사슴벌레, 그리고 가끔 하늘에서 보면은 이거 색칠해서 파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가끔 진짜 색칠해서 파는 거에 나와서 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울포나비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게, 반짝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날면 정말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뜨긴 하지만은, 곤충들끼리 신호를 보낼 때 정말 화려한 생김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포식자에게는 방금 같은 화려해가지고 정말 착시를 주는 것이랑, 두 번째는 되게 강렬한 신호로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하면 이제 자신감 있는 거죠. 나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마. 경고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곤충뿐만 아니라 양서류, 깨구리 같이 독인 애들도 되게 화려한 색을 갖게 되죠. 너무 자신감 있고 오히려 강렬한 색을 내면서 눈에 팍 띄게 하면서 나 독 있는 애니까 먹지 말라고 되게 포식자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곤충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과시하려고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많이 발달해 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되게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룡을 예로 보면, 공룡 보면 뿔공룡 트리케라토스 이렇게 있잖아요. 어릴 때 공룡책 이름이 등장해서 기억나실 텐데, 보다 공룡 영상도 있죠. 뿔 이런 걸 과연 전투로 적합했을까 얘기하지만, 이게 전투뿐만 아니라 이게 과시용이 되잖아요. 곤충들을 보면 되게 화려한 뿌리는 애들도 있고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전투에 적합할까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전투에 적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크고 화려하면 일단은 나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를 에너지들을 만들어도 멀쩡하다,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과시한 용도이기 때문에, 난 이런 핸디캡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생존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수컷의 깃털같이 곤충도 그러한 사치를 굉장히 애용하고 많이 발달시킨 거죠. 이게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제 비싼 차를 타고 에르메스 이런 거 좋아하고 비싼 시계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이제 사서 이걸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비싼 게 약간 과시하는 게, 나는
나는 이 정도 소비가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가는 암묵적 메시지, 그게 있잖아요. 곤충들한테도 이게 있는 거죠. 강렬한 신호랑 커다란 뿔, 화려한 날개랑 커다란 뿔. 나는 이런 거를 만들어도 멀쩡해. 그러니까 이게 날 때 걸치적거려도 나는 건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똥구리를 예시로 들을게요. 소똥구리도 맨날 예시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큰 뿔이 있거든요. 뿔끼리 물론 수컷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냥 뿔이 크면은 수컷끼리 보고 아이고 제가 더 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곤충들끼리 싸우는 것도 에너지 들고 싸우다 다치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얘들도 그냥 딱 보고 아이고 그냥 뿔이 크군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뿔이 큰 게 이제 굉장히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물려받은 거냐, 일단은 부모가 좋은 뿔을 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수똥구리가 똥을 먹고 자라잖아요. 똥을 굴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알을 넣어주면 똥 그 굴린 경단을 먹고 자라는 건데, 이 똥이 축축하냐 건조하냐 크냐 작냐 아니면은 말똥이냐 서똥이냐 뭐 무똥이냐, 이 식물의 함유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려받은 똥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뿔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좋은 똥 수저를 물려받아야 그 큰 뿔을 갖고 이 큰 뿔이 짝짓기 이성에게 선택에 되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곤충 세계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똥구리의 걸 보면은 거의 스카이캐슬이 일어납니다. 일단 동은 똥을 이제 차지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그 싸움이 보고 있으면 진짜 대치동인가 여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곤충 말고 다른 동물들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다 이구아나를 보면은 수컷이 엄청 화려하고 암컷들이 되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몸집이 작고 좀 별 거 없는 수컷이면요, 애매하게 무늬 이렇게 화려해서 갔다가는 잽도 안 타고 이렇게 실패를 하거든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이게 알파남 베타메일 이게 요즘 많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많이 쓰이니까는 좀 여기선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메일이고 베타메일 있다고 하잖아요. 암컷들을 거스르고는 알파메일이 있으면 베타메일이 왔을 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베타메일은 항상 대안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 무늬도 없이 오히려 가는 거예요. 수컷은 암컷인가? 자기 이제 물이 오는데 경계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암컷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장을 하는 거죠. 원래 암컷이랑 짝짓기가 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구아나뿐만 아니라 곤충도 하고요, 또 소똥구리도 하고요, 오징어도 하고요, 물고기도 하고요. 그냥 그렇게 아예 저런 사치